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약속 세 가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대답을 yes or no를 할 때 yes는 1, no는 0이라고 정할게요. 이해됐으면 1. 자, 이해됐으면 1.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아.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자, 방금도 봤다시피 반응을 좀 잘해 주셔야 돼. 이미 뭐 오늘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 이제 반응에 이제 계속 또 반응을 하면서 계속 텐션 있게 간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반응이 전혀 없어? 막 키키키키 막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조금 힘들어지지. 그러면 내가 너네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여러분들 또 꿀 빠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 꿀을 최대한 챙겨 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밌으면 재밌다고 이제 남겨주시고 키키키키 해주시고 그냥 본인의 감정을 속이지 마. 알겠지? 그럼 돼. 아니 꼭 이제 독서실에서 들으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재밌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친구들 있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 감정을 채팅창에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이제 잘 반응을 해줘. 자, 그리고 대답. 여러분들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은 사고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 사고과정에 오류가 없으면 여러분들 맞추는 거고. 자, 간단한 논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자꾸 놓치고 있는가. 그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꼭 하셔야 돼. 그래야지 팩트 체크가 됩니다. 자, 사람이 원래 이제 자기 합리화 기제가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듣고 나서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하고선 착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인강 듣고도 자꾸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잘 끝까지 채팅 치던 거 있으면 끝까지 남의 답변 신경 쓰지 마시고 끝까지 쳐가지고 엔터 치도록 합니다. 오케이? 대답 잘하자. 자, 이 정도 세 가지 약속 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3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야, 기가 막혀요. 이틀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400명, 오늘 이제 300명 돌파. 아, 문학 강의 300명 돌파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대단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더욱더 오늘 이 2시간 순식간에 후루룩 하고 지나갈 거니까 어제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한번 탔지? T-익스프레스 한번 좀 탔죠? 순식간에 이제 드드드드다다가 쫙 하고선 2시간 쭉 내려가 버렸죠? 오케이. 오늘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져, 얘들아. 좀 놀랍지만 어제 거는 약간 아틀란티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T-익스프레스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어제 깜짝 놀랐잖아. 400명이 돌파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 별건 아니야. 내가 이제 공지방에도 또, 이제 썼는데, 별거 아니에요. 10명을 추첨을 할 건데, 10명을 추첨해서 1등, 2등, 3등을 뽑을 거야. 그래서 1등 상품 2명, 2등 상품 2명, 그 다음에 이제 3등 상품 6명 이렇게 해가지고, 1등 상품은 2부에 공개가 됩니다. 비밀이고요. 자, 2등 상품은요, BBQ 치킨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 3등 상품은요, 스타벅스 보내드릴게. 여러분들 이렇게 꿀 빠는 강인데 거기에다가 미안해 꿀에 중독돼가지고 너네 이제 당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추첨은요 오늘 강의 2부 끝날 때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 잘 듣도록 하시고 자 중간에 포기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도 포기하시면 안 돼. 끝까지 살아남으셔야 돼. 자, 이 강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수많은 관문들이 있을 텐데 그 관문 앞에서 자꾸 돌아갈 겁니다. 도망을 한번 친 사람들은 계속 도망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도망치지 않기를 바래. 당당히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알겠죠? 두렵지 않게 할 거지만요. 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나? 자, 준비됐으면 1, 이모티콘 하나씩 던져볼게요. 1 말고 이제 이모티콘 하나씩 던져봐. 자, 채팅창에 이모티콘이 있어요. 좋아요. 오케이, 굿.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기 이제 첫 페이지에 이 독해 포인트는요.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선 필기노트 내가 정리해가지고 공지방에 올려드릴 거거든.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정리해놓은 거 보고선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필기노트 올렸을 때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갈게요. 오래된 미래 여름반 5강. 자, 이게 이제 8월에 다뤘던 강의 교재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인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교재도 있잖아. 어제 교재 상단을 보시면 강의명이 적혀 있어. 나 일부러 내 수업에서 다룬 교재들에서 어떻게 내가 다뤘고, 그래서 거기서 논리를 어떻게 추출해서 부모 때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렇게 논리를 플로우를 가져간 거거든. 그래서 기존의 기출들 있지. 그 기출들 그러면 구모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옛것으로부터 미래를 예측한다. 요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교재들을 보시면요. 다 이제 내가 수업 교재에 그 명을 써놨는데 재밌는 거는 옛날 것도 아니고 막 5월, 4월 요딴 것도 아니고 난 이제 뭐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는 거 몇 달 지난 기억도 안 나잖아. 최근 것. 최근 것이 의미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8월에 다룬 거야. 봐봐. 자, 이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하나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쫄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들 보기만 여러분들 평소에 읽던 대로 한번 읽어볼까? 보기만 한번 읽어봐. 보기 다 읽었으면 1. 오케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기 내용을 보시면요. 정수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정수정은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야. 그리고 효녀이기도 하고요. 그럼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부녀자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잘하는 사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세 역할이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인지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영웅, 효녀, 부녀자 요렇게 역할이 되겠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으면요. 영웅 같은 경우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거야. 국가 위기 해결에 해당이 되고요. 효녀 같은 경우는요. 부친의 원수를 갚습니다. 그 다음 부녀자 같은 경우는요.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가져야 되는 장씨 가문의 여성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을 대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말했지. 문학도 비문학과 마찬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어제 수업에서 너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딱 하나를 뽑는다라고 하면요. 사전적 독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은비. 자, 사전적 독해가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문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네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글을 읽고 나서 내용 정리는 잘해. 사후적으로 정리는 잘해. 근데 글을 읽으면서 예측하는 거를 너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하면 돼. 그래서 내가 하게끔 만들어 줄게. 자, 그래서 이제 어제도 우리 배웠지만 이 탑에 대해서 다운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지. 그러면 그 논리로 갈게. 정수정이 이제 탑이 되겠고 그 하위로서 다운으로서 영웅 이게 다운 1, 그 다음 효녀 다운 2, 부녀자 다운 3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논리 이해가 될까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지. 그러면 봐라. 자, 이제 슬슬 예측이 되는 사람들 있을 거야. 감이 좋은 사람들이 예측이 좀 될 거야. 남편을 대우하는 얘기를 하면서 영웅을 대응을 시키면 자, 맞아 틀려. 남편 대우하는 얘기하면서 영웅 얘기를 꺼내고 있어. 그럼 맞아 틀려. 틀리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동의하시지? 자, 이 논리를 나는 뭐라고 명명하냐면 다운 크로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다운 크로스. 다운끼리 크로스를 시킨다 이거야. 자, 이거를 먼저 우리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사전적 독해를 해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전적 독해를 해낸 상태로 이제 3, 4번을 잠깐 볼게. 자, 물론 이제 1번서부터 실전에서는 1번서부터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오늘은 특정 논리에 좀 집중해가지고 시간도 좀 없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많은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거든? 그래서 실전적인 것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볼게. 여기까지 양해 부탁해. 자, 그러면 3, 4번 먼저 보자. 3번 보면요. 장현이 전쟁터에서 부인에게 욕을 보고 돌아왔다면서 통분하는 태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현이 지금 부인한테 욕먹고 왔어요. 그랬더니 태부인이 화났어.
그럼 장현의 엄마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지 아들 내미가 욕먹고 왔으니까. 그것도 이제 부인한테 등짝 스매시 딱 이제 맞고 온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인은 누구겠니? 우리 2번을 고려했을 때. 1번과 2번 내용도 이제 고려를 하면 좋은데. 자, 지금 정수정이라는 걸 우리가 제목을 고려했을 때 정수정을 떠올릴 수 있겠지. 그러면 정수정에게 욕을 먹고 돌아온 게 장연이야. 장현 아니고요. 왜 이름도 하필이면 장년 약간 내 미래를 예측한 건가? 부인에게 등짝 스매시 다 이제 맞는 참고로 나는 이제 솔로입니다 여러분들. 난 일하고 결혼했어요. 하하. 자 여튼 이제 그러면 이제 장연은 지금 정수정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자 됐지? 그러면 전쟁터에서 지금 이 남편을 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편이 뭐 못했겠죠. 정수정이 그러면 위에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야? 얘들아. 장연에게 위에 사람이야, 아래 사람이야? 그치, 윗사람이겠지. 아래 사람이 욕을 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윗사람이야, 정수정은. 특히 이번 보면 이제 대원수라고도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고려했을 때 아내 역할보다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했다. 자, 맞니? 아내 역할을 중시했으면 남편 우구우구 했겠죠. 근데 남편 욕했죠. 그러면 못한 거 나오면서 이제 부하로서 이제 뭐라 한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대원수의 역할을 중시했으니까 그러면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빡치겠죠. 남편 좀 위세 좀 살려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됐죠? 그러면 4번 봐봐. 작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정. 자, 그러면 정수정은 왜 심사가 답답해요? 왜? 뭐 때문에 심사가 답답하지? 왜 가슴이 답답해? 왜지? 왜일까요? 그치. 남편을 깠잖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좀 생각을 해보자. 고전이잖아. 고전소설이잖아. 그러면 이 남자를 대우를 해줘야 되거든. 그치. 가부장적인 태도가 이제 고려가 돼 있어야 돼. 유교적인 태도가 이제 고려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자가 이제 남자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자,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러면 부녀자로서의 이제 덕목을 보여야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거 남편을 좀 대우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다운 3에 해당되는 논리라는 거 동의할까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부분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 뭐가 거슬려? 4번 선지의 뒷부분에 어떤 말이 딱 거슬려야 돼. 국가적 영웅으로 돌아가고 싶어? 미쳐버렸죠. 이거는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야? 국가적 영웅은. 다운 1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다음 몇 번? 4번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난 이것을 이제 투스텝 풀이법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투스텝 풀이법을 가르쳐 줄 시간은 없고요. 시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내가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일부만 조금 이제 보여준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지? 지금 우리 지문 봤나요? 지문 봤어? 지문을 안 봤죠? 이게 투스텝 풀이법의 힘이야. 스텝 1과 스텝 2가 있거든? 문제 유형을 그렇게 나눠 나는. 그래서 스텝 1에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스텝 2에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스텝 1에서 풀리는 문제는 문제만 봐도 풀려요. 이런 거는 논리 자체로 풀 수 있어. 근데 스텝 2로 푸는 거는 스텝 1에서 의심선지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 다른 문제들을 같이 풀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때 동시에 병행해주는 문제가 있어. 자, 근데 이제 그거는 오늘 다룰 부분 아니야. 문제를 먼저 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운 크로스 지금 인지했지? 자, 여러분들 인지해서 머릿속에 넣었어? 자, 그러면 한번 부모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가볼까? 자, 그러면 14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14페이지에서 21번으로 올게요. 그렇지. 보기 문제를 먼저 봐야지. 자, 여기 폈으면 1, 14페이지 21번. 자, 볼까요? 잘 어울려? 고맙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고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탑다운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다운이 몇 개가 나오거든? 자, 다 읽었으면 이모티콘. 자, 해봤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어요. 자, 보자. 이화전이라고 하는 건요. 요번 이제 9월 모의평가잖아. 자,
전기소설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대. 자, 그 내용은 초현실적 존재랑 교섭하는 게 전기소설의 내용이야. 자, 이게 다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가 도와주고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자, 이거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죠. 자, 이게 다운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나서부터 이제 세 번째죠.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홀령의 형태로 존재한대. 자, 홀령의 형태. 그 다음, 조력자가 스스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위협과 해유에 의해서 조언을 해준다. 라는 것 좀 독특하고요. 세 번째, 주인공은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자, 이거는 특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특이성이 이제 세 번째 다운3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지 한번 예상해보자. 자, 지금 이거 홀령, 위협, 뭐 이제 스스로 위기 해결 못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영웅을 대응시키면 어때요? 맞아, 틀려. 영웅소설의 일반적 특징 이런 거 이제 대응시키면 맞아, 틀려. 자, 틀리게 되겠죠? 자, 다운크로스 예상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제 눈으로만 보고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거 쓸 시간 어딨어? 자, 너네 이제 해설해주기 위해서 내가 쓴 거야, 이거는. 실전에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백의 조언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수여우가 죽었습니다. 자, 조언을 따랐고요. 그랬더니 수여우가 죽은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영웅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홀령임에도, 자, 여백이 이제 홀령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 이제 앞에 내용도 이제 보시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얘가 이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력자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여우가 죽었어요. 이거랑 조력자가 홀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위기 해결했어요? 자, 보기 내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 특이성에서 홀령 얘기 나왔고 위기 해결했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점수받지 못했어요. 근데 선지에서 거슬리는 말이 보이네요.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났네요. 벗어났네요. 여러분들 이건 해결을 한 거지. 자, 여기까지 거슬리니? 이 거슬렸어요. 오케이. 자, 다시 지금 거슬리지 않는 친구들 다시 와봐. 자, 우리 보기 다시 볼게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전기, 영웅, 그리고 특이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영웅 소설은 위기를 극복한 거야. 근데 특이성은 뭐야? 특이성은 홀령, 그리고 스스로 위기 해결을 못해요. 이게 특이성.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제 영웅 쪽 이제 대응시키면 그럼 잘못된 내용이 되겠지? 자, 근데 이제 주인공이 위기를 벗어났어. 이거는 여러분들 다운 몇에 해당되니? 1, 2, 3 중에 2에 해당되죠. 벗어났잖아. 위기를 극복했잖아. 위기 극복. 다운 2에 해당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지가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은 보니까 다운 3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내용은 홀령이 나와가지고 그럴듯했지만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다운 2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아까는 이제 확신을 갖고 바로 답을 찍을 정도가 됐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가지고는 답 찍기까지는 좀 어려워. 자, 나도 실전에서 이거 답은 못 찍고 의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18번, 19번, 20번 남아있는 상황이지.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 때 투스텝 풀이법에 따라서 먼저 선지를 예상을 하고 5번 선지가 굉장히 거슬린다를 끌어내는 거야. 그러면 의심 선지를 끌어내고 5번 선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차피 다른 문제 풀 때 지문을 읽잖아. 그때 동시에 처리를 해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다운이 뭐냐면 어렵지 않아. 우리 탑이 위에고 다운이 아래야. 그러니까 탑 아래 다운 1, 2, 3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탑이 부모님 그리고 다운이 자식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2화전이 탑이고 2화전 내용에 전기, 영웅, 특이성 이렇게 세 가지 다운이 들어간다는 거지. 오케이? 자,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래. 가인아. 자, 시간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답을 5번을 바로 찍고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 그래도 이제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근데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요. 분명히, 아, 이거는 좀 야매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설명 들어가서 5번 같은 경우는 의심을 끌어내고, 스텝 1에서 의심 끌어내고, 다른 문제들 풀 때 어차피 지문 읽을 것이고, 그때 위기 극복이 맞는지 처리한다. 요렇게 간다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구모 잘 봤으니까 지문 바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조원 그리고 벗어났는지 확인할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어제 비문학 수업에서 if 문장 내가 강조했던 거 기억날까? 조건문 if 뭐뭐 라면 뭐뭐 라면 뭐뭐 한다. 조건문에 해당되죠. 자, 그 조건문 볼까요? 나무 끝에 백발노인과 노파가 나올 것이니 둘을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자, 그러면 얘들아, 자, 질문은 이따가 또 받을게요. 자, 그러면 둘을 잡아내면 그러면 어떻게 돼? 변이 없다. 이게 조건문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잡은 거 뭐밖에 없었어. 죽은 여우가 후여우뿐이 없다고 하네요. 암여우 잡았어요? 암여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화가 대경실색을 하죠. 굉장히 놀라죠. 왜 놀랐을까? Why? Why? 이화 왜 놀래? 우리 조건을 생각해봐. 조건문. 둘을 잡아야지 변이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둘 잡았어요? 둘을 잡지 못했죠. 한 마리만 잡아버렸어요. 그치? 그러면 변이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지. 좋습니다. 자, 그럼 위기 극복했니? 위기 극복했어요? 못했죠. 우리 예상했던 범주였죠? 자, 그래서 답 5번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거야. 자, 내가 지금 쉽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연습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고입니다. 마치 우리 이제 또 오늘 아침에 손흥민이 또 골 넣었잖아. 내가 이제 아까 이제 하이라이트 봤거든. 자, 손흥민이 이제 쉽게 이제 골을 넣었잖아? 그 이치야. 손흥민이 그 골을 넣을 때까지 사실은 손흥민이 그 수많은 연습들을 했던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답을 5번을 쉽게 골라내는 거 있잖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능했던 거야. 연습을 하셔야 돼. 자, 근데 이제 방향성은 내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또 한번 가볼까? 얘들아. 자, 16페이지 가보자.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서 24번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자, 답했으면 이모티콘. 자, 그러면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실전에서 당연히 보기 다 봐야죠. 자, 이제 보기 먼저 보세요. 자, 이거 보기 읽었으면 1. 마찬가지로 내용 구분 좀 한번 해봐. 구문 안 봤어도 괜찮아. 지금 고1, 2 혹은 중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봤어도 지금 내가 시간 줬을 때 읽으라는 거 읽으면 돼.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기 내용 보시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유사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사성은요, 밝은 속성은 긍정, 어두운 속성은 부정.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편적 인식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뒤에서 뭘 얘기해요?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한 개성적인 인식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유법은 아니고. 자, 그러면 얘들아, 나누면 유사성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네? 보편과 개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 자,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논리, 오늘 배운 논리 뭘 배웠죠? 자, 우리가 배운 논리 뭘 배웠죠? 사전적 독해 말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적 독해를 하기 위해서 뭘 배웠죠? 그치, 다운크로스. 자, 그럼 예상해봐. 예상해봐. 우리 유사성, 보편하고 개성 얘기했어. 그러면 개성적인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겠어? 보편적인 거랑 대응시키겠지. 혹은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보편적인 거 얘기하면서 개성적인 거랑 대응시키거나. 오케이? 예상될까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맞아.
명확히 틀렸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편인데 개성이라고 했어. 그러면 그건 답으로 바로 고르면 돼. 근데 이거는 그래 좀 판단할 여지가 있어. 그럼 의심 정도로 놔두고 다른 문제 풀면서 어차피 지문 봐야 된단 말이야. 그때 동시 처리. 그러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지를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하나 조금 배워보도록 할게. 자, 별거 아닙니다. 상징이라는 개념을 한번 배워볼 건데, 상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교과서 개념적으로는 원래 세 가지인데, 그렇게까지 나눌 필요는 없고, 두 가지 정도로만 나누면 돼. 그래서, 보편적 상징과 창조적 상징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자, 보편적 상징은 문맥이 필요가 없어. 반면에, 창조적 상징은 문맥이 필요합니다. 자, 어차피 필기노트 올려드릴 거니까 수업에 집중해 주시고. 자, 그러면 까마귀 얘들아, 까마귀. 보편적 상징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문맥 없이 까마귀. 느낌이 어때요, 까마귀? 여러분들 이제 까마귀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까마귀 날아다니고 있어. 그럼 어때? 굉장히 불길하겠죠? 굉장히 불길하겠죠? 기분 나쁘지? 이거야. 그게 보편적 상징이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8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까마귀는 부정이고 뭘 상징해? 불효나 죽음을 상징하게 되겠죠. 오케이? 자, 반면에 까마귀 앞에 이런 말이 있었어. 생명을 잉태하는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생명 잉태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면 까마귀는 뭐가 돼요? 긍정적인 소재가 되겠죠. 이에 대해 생명을 잉태하는 긍정적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맥락이 있는 거지. 이것을 창조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끝이. 원형적 상징은 이제 보편적 상징에 들어가는 거야. 좋은 질문이다. 자, 이제 보기 보시면요. 보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왜 가르쳤는지 알겠어요? 이거 다 수업에서 다룬 내용이야. 상징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고 그대로 적용이 됐죠. 보편과 개성, 보편과 창조로 나왔죠. 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보기 읽을 때 순식간에 읽었겠죠? 그리고 예상까지. 개성과 보편을 서로 크로스 시키겠다라는 예상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번 선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읽어봐.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표는 까치죠. 자, 5번 보세요. 여러분들 길에 놓인 자갈 빛나는 것 이거 보편이야 개성이야? 지금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 잠깐 기다려. 자, 본격. 자, 자갈을 증판시켰습니다. 자, 우리 좀 나랑 닮았네? 자, 내 동생 데려왔어. 자, 여러분들 이거 빛나요? 근데 진짜 닮았다. 미쳤다. 뭐야 이거 진짜 내 동생 같은데 이거. 자, 여튼 다시 집중해서. 자, 이거 빛나 안 빛나? 여러분들. 이게 보편적 봤을 때 안 빛나잖아. 자, 그럼 자갈에 빛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편이야 개성이야? 얘들아, 개성이잖아. 동의하셔? 개성 쪽이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개성 쪽에 대응된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협찬이 강제시켜버릴까, 자, 그 다음에 봐봐.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했어. 자, 이건 어때? 달빛을 밝은 것. 그래, 우리 달빛 밝다고 표현을 하죠. 보편적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얘들아.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 길에 놓인 자갈이 빛나는 것으로 보는 거, 눈이 부신 속성을 애초에 가진 녀석이야? 자갈이? 아니죠. 일단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희망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EBS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굉장히 거슬려야 되는 부분이야. 이거는 내가 2부 때 얘기할게. 자, 희망 추구하는 부분이 거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1부에서 내가 논리 집중을 해가지고 기출에 집중해가지고 EBS 적용 안 한 거거든. EBS 적용하면 사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줄게. 2부 때. 2부는 이제 이따가 8시 35분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 보자. 2부 때 좀 완벽히 가져가 볼게. 오케이? 우리가 다뤄야 되는 논리가 또 있어. 그 다음 가보자. 자, 그러면 5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5페이지. 자, 5페이지. 자, 22학년도 9월 모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자, 우리 두 번째 논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두 번째 논리?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가 요즘에 엄청 밀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내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귀에 딱지가 얹었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딱 이제 느낌 온 사람도 있을 거야. 자, 봐봐요. 4번에 달라졌음의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달라졌음. 자, 내가 이제 수업에서 뭘 많이 강조했냐면 변화, 전환, 달라짐, 새로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존의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걸 안 찾아. 자, 변화라는 말을 판단을 하려면 5페이지야, 5페이지. 자, 변화라는 말을 판단을 하려면 기존의 상태가 뭔지 알아야지 변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할까요? 그래요. 자, 내 머리가 변화했다라고 하려면 기존의 내 머리 상태를 너네가 알아야지 변화가 된지 알 거 아니야. 오늘 나 처음 본 사람들은 변화가 된지 모르죠? 이해돼? 근데 나를 오늘 처음 보는 게 아닌 사람들은 기존의 상태 아니까 변화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차이야. 알겠지? 너네가 이제 실전에서 변화, 전환, 달라짐, 새로운 이런 말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대부분 자꾸 나를 처음 본 상태랑 똑같아. 기존의 상태를 안 찾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됐는지 판단을 못해.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34번에 잠깐 보면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이별이 되겠죠? 그리고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겁나 슬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미리 안 풀었어도 상관없어. 지금 이제 요거 내용 익숙하죠? 자, 이별 상태니까 슬프겠죠? 오케이? 화자 그럼 기존 상태가 뭐겠어? 화자 기존 상태. 화자는 어떤 상태야? 현재 지금 슬픈 상태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기존의 슬픈 상태, 이별의 상태가 되겠고요. 자, 봐라. 이제 A를 한번 볼게요. 자, 이 A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우리에 푹 지나듯 설빈화한 어디 두고 면목 가증되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못생겨졌어. 너 기다리다 못생겨졌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화자. 임 만났어? 못 만났어? 지금 남친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난 거야. 이별한 상태야. 오케이? 동의할까? 이별한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 기다리다가 겨울밤 지나고 여름날 지나고 그리고 이제 꽃도 막 이제 봄 다 좋은 시절 다 지나버렸어. 그러면 화자는 여전히 이별한 상태인 거네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기존의 상태가 뭐라고요? 이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맞아요,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이후에도 이별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결론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논리 이해가 될까? 그래서 답 4번. 이거 정답률 40%밖에 안 나왔어. 오늘 보는 문제들 다 정답률이 막 엄청 낮아, 얘들아. 정답률 높은 문제들 다룬 게 아니야, 지금. 실전에서 애들 발목 다 잡아버린 그런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야. 어? 혼자 그런 건 얘기해. 자, 그러면 이 논리가 한번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구모로 한번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올해 이제 9월. 자, 따끈따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요. 16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16페이지 펴보자. 16페이지 2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16페이지 25번에서 3번 선지를 보면 뭔가 눈에 띄는 말이 있을 거야. 자, 뭐가 눈에 띄죠? 그치. 인식 변화 보여? 변화? 자, 그러면 변화라고 나왔으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뭘 찾아? 기존의 상태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항의 기존의 인식이 어떤 건지 찾아야 돼. 자, 여기까지 목적지 정해졌니, 얘들아? 그래, 디귿 가볼까? 자, 그러면 디귿 한번 이제 15페이지. 지금 보니까 디귿에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집에 대해서. 자, 디귿 읽어봐. 스스로 작다고 여기고 있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변화가 맞다라고 하면 얘들아, 변화가 맞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기존의 상태가 어떻다고 여겨야 돼? 이후가 이제 지금 작다라고 여겼잖아. 그러면 기존의 상태가 크다가 돼야 되겠네. 작지 않음 맞습니다. 그래. 작지 않다고 여겨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내용 한번 찾아볼까? 사항이 자기 집을, 사항 사람 이름이야. 자, 지금 사항이 자기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디귿 위에. 사항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묘년사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자, 그럼 얘들아, 작은 거야, 큰 거야? 작다가 되겠죠. 이해가 되셔? 자, 만약에 선지가 맞으려면 크다가 나와야 될 텐데 뭐가 나왔어? 작다가 나와버렸네요. 그럼 작은 거에서 작은 거니까 변화가 됐어요? 인식 변화 있어요? 없잖아. 답 몇 번? 3번.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이제 들었을 때, 그치, 그치, 납득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떠올렸는지, 사전적 독해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 논리를 알고, 그리고 변화라는 말을 3번 선지를 보자마자, 이거, 그럼 앞에 이제 큰 게 나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지. 자, 솔직하게, 나 이제 요번 구모 볼 때 이거 했다. 고3 N수들 중에. 좋아. 자, 너네는 다 성공할 사람들이야. 그래.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인식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너네는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축하한다. 해결도 할 수 있게 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밝혀진 거야, 얘들아. 응. 맨날 이제 풀고 나서 사후적으로 근거를 찾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1등급들은 읽으면서 이미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합니다. 아시겠지? 그렇게 가시면 돼. 지금 남은 2달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제 선지를 처리하는 거죠. 유튜브 안 올립니다. 자, 오늘 이제 라이브에 들어온 사람들만 이제 이런 꿀팁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오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봤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볼까요? 자, 14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2번 선지에서 어떤 말이 보일 거야? 변화 보여, 변화? 변화. 자, 내가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9월 아니면 수능에 꼭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9월에 2개나 나왔어요. 2문제나 나왔어요. 변화 가지고. 자, 심상치 않습니다. 내가 이제 그냥 이제 뭐 궁예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이제 감이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기출을 나는 옛 것을 분석을 한 거야. 왜 관심법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누구인가? 이것도 아니고 아니라고요. 다 기존의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치, 그치. 누가 변화 소리를 내었어? 평가원이 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됐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진정하시고, 이제 문제 풀어봐야지. 자,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상황이 나와야 되겠지? 자, B로 한번 가볼까요? 자, B에서 여러분들. 성주의 명공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성주가 이제 상대방이 되겠고요. 이 상대방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태평을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상태는 뭐예요? 기존의 상태 한번 찾아볼까? 기존에는 어떤 상태였어? 태평이 아니었겠죠? 해당하는 거 찾아봐. 지문에서 태평이 아니다를 찾아봐. 그래. 그치. 눈에 띄니 이제? 커다란 별난이라는 말이 눈에 띄어? 그래. 종전 커다란 별난이 있사옵더니 예전에는 커다란 별난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존의 상태가 어떻다? 기존은 별난의 상태였다. 근데 성주 덕분에 상대방 덕분에 어떻게 됐다? 태평을 누리게 됐다. 자, 그럼 변화 맞아요? 변화가 맞지요. 자, 되셨나? 자, 그래서 지금 20번에 2번 선지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 긍정적 영향 태평이니까 괜찮죠? 오케이?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별난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변고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오늘은 이제 실전적으로 푸는 그 동선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야. 논리에 집중한다고 했어. 그래서 원래는 A 부분을 먼저 봤어야 되겠지. 지문 순서대로 읽었으니까. 그래서 A가 이미 판단이 된 상태고 그 상태에서 B를 봤을 때 변화라는 말이 눈에 띄고 그랬더니 방금 했던 것처럼 기존의 상태를 찾았더니 별난이었고 안 좋은 상태였고 근데 이제 태평으로 변했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 해서 답 2번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에 집중을 하시는 거야. 자, 우리가 기출을 보는 목적은요.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논리를 파악. 여러분들 어차피 그 기출 본 거 있잖아. 또 안 나와. 또 안 나온다고 알잖아. 그래서 맨날 현타 오잖아. 어차피 나올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이거 봐서 뭐하지? 맨날 사설이나 새로운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재수생들 많잖아. 아니라고요. 너네가 그동안 기출을 볼 때 목적 없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를 끌어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맨날 이제 답의 근거를 1대1 대응 그렇게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착각을 했으니까요. 오케이? 질문은 이따가 또 받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부 때 두 가지 논리를 다뤘는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논리는요. 다운크로스에 해당했습니다. 다운크로스. 그래서 이 다운크로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보기를 읽고선 딱 선지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 자, 적용이란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적 독해, 예측을 하라고요. 선지가 어떻게 나올 거다 예측을 하라고요.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하고 논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이런 선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더니 그 선지가 나왔어. 그러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공부들이 자꾸 헛된 게 아니야. 다만 이 퍼즐 조각은 잔뜩 모아놓고 퍼즐을 안 맞춰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까지 보여드린 거야. 아시겠지? 그동안의 공부가 헛된 게 아니라고. 절대 헛된 게 아니야. 여러분들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어. 다만 이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맞추는 건 내가 도와줄게. 자, 그러면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벌써 1시간 지나가 버렸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T익스프레스라고. 벌써 1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죠? 오케이. 잠깐 이제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이제 2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나가지 마시고요. 나갔다가 다시 링크 찾으려고 하면 또 여러분들 막, 못 찾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켜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3분인데요. 8시 30분 입실하도록 할게요. 어제 필기노트 올렸습니다. 자, 8시 30분 입실하도록 합니다. 이따 볼게요. 자, 세부적인 질문들은 이따가 이제 2부 끝나고 내가 질문 다 1대1로 받아줄 테니까, 조금 진정해. 진정하시고. 그리고 수업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질문들이 대부분일 거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쉬는 시간 좀 갖도록 하세요. 자, 이따 봅시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들어도 되고, 1부는 우리 기출 논리에 집중을 했고, 2부는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한 게 EBS 연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EBS 연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보여줄 거야. 진짜 EBS 대비를 제대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돼? 얘들아? 아니야. 부모 오답 안 끝났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나 일반 해설 강의가 아니야, 얘들아. 그 대답이 다 이제 담겨 있어. 너네가 궁금한 거, 질문하고 싶은 그 마음속의 질문들 많이 지금 들리는데, 잠깐 넣어두시고, 여러분들 10분만 들어봐. 그러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아까 쉬는 시간에 나한테 카톡을 준 애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웃긴 게 나한테 좀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거야. 좀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품권을 갑자기 이제 보내준다고 하기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선 그냥 이제 그냥 좋아요 하나만 여러분들 누르는 거 어렵지 않잖아. 좋아요 하고 이제 뭐 후기 쓰는 거 그런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 너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제 이런 꿀팁들을 막 이제 풀어주는데 이렇게 막 풀어도 되나요? 막 이런 걱정을 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이제 꿀만 빨면 되지만
여튼간 나를 이제 걱정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할 뿐인데,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는 카드가 한 장이 아니에요. 카드가 한 장밖에 없는 사람은 자꾸 숨기려고 해.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정규에서 이제 뭐 밝힌다 이렇게 하겠지. 별것도 아닌 정보를 밝혀놓고. 근데 오늘 내가 너네한테 밝힌 정보 별것도 아닌 정보? 아니었죠? 굉장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꿀팁이었고요. 이 꿀팁 수록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담아놓은 것이 내 마스터 플랜 강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듣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보기 많이 물어보는데, 원래는 제공을 안 하거든. 왜냐면 라이브를 안 들어와, 다시 보기 제공한다고 하면. 근데 너네 또 요번에 어제 강의랑 이제 오늘 강의 또 복습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 수요조사는 한번 해볼게. 공지방에다가 수요조사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이제 하트 눌러주세요. 100명 이상 수요조사 되면 그러면 내가 한번 좀 그 영상 한번 올려볼게. 자, 일단 집중하고, 여러분들 이제 수업 잘 듣고 이제 집중한다는 전제야. 알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피시냐면 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박모걸의 경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이제 9월 모의고사 보기 2주 전에 내 수강생들한테 2배속 주간지라고 해가지고 2주분을 줬거든? 많지도 않아. 2주분, 딱 2주분. 딱 14개 줬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박모걸의 경사였고요. 1주 7일차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작품 나왔다. 이건 난 적중이라고 생각을 안 해. 진정한 적중은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실전에서 체감을 하는 게 진짜 적중이지. 그렇지 않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16페이지 한번 펴볼래? 16페이지? 자, 16페이지 한번 펴봐. 지금 이제 화면에 이거 띄워놓을 테니까 1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페이지. 요제 16페이지. 폈으면 1. 자, 16페이지에서 몇 번 볼 거냐면, 괜찮아. 자, 지금 이제 화면하고 좀 비교를 해볼 거야. 자, 교재를 좀 풀면 좋겠어. 이제 교재하고 좀 비교를 할 거라서. 부모에 직접 이제 적용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EBS가 적용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느끼고 싶잖아. 그러면 한번 봐봐. 그 16페이지 26번을 보시면요. 26번에서 이제 그 보기 내용을 보시면 인생의 황혼기를 좀 얘기를 하거든. 근데 봐봐. 지금 화면 일단 볼게요. 화면. 내가 이제 수업 때 다뤘던 내용인데 박모걸의 경사는 인생의 황혼기 뭐요? 일단 이거 내가 구모 끝나고 만든 게 아니야. 구모 전에 준 겁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다룬 작품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 편지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 봐봐. 내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건 자연의 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 얘기했냐면 이 작품은 가을이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젊은 시기가 오히려 부정이고 노년기가 긍정이다. 노년기가 긍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해놨어. 자, 그러고 봐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 귤이 열리는 건 자연의 섭니다. 그러니까 늙는 거는 자연의 섭리고 좋은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다 쓴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뒤에 나온 내용들은 특히나 신비스러운 경사감이 노년기로 가는 겁니다. 긍정적 인식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 오, 기우는 세계요. 여기 내가 많이 강조했는데. 기운다라고 해서 부정이 아니다. 이거는 기우는 세계 하면서 이제 늙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다. 긍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이제 다 나와 있어. 이 다음 봐봐. 그럼 16페이지 한번 볼게. 자, 16페이지 펴볼게요. 자, 선지 볼게요. 자, 1번. 나이드미 당연함을. 자, 맞아요? 여러분들? 유자담은 유자가 열린 거. 자연의 섭리, 나이드미 당연함. 맞죠? 자, 지문 안 보고도 판단 가능하죠. EBS 공부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자, 그 다음 2번. 신비스러운 경사감. 황혼기, 기대감 어때요? 맞아요? 맞죠? 자, 3번. 하늘에 맞닿아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자연으로부터 위로? 주제랑 어울려요? 인생의 황혼기인데 자연으로부터 위로? 아니잖아. 뭔 개뿔이 위로야. 자, 3번 제거되고 4번.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 어때요? 이것도
매끄럽죠? 그래요. 자, 내가 이제 교재 다 얘기했던 거고, 이거 언제 거라고? 부모 전에 내가 2주분 줬는데, 거기 1주차 7일. 자, 그 다음, 5번. 기우는 세계, 황혼기, 불완전함? 황혼기 부정이야? 내가 이거 가지고 함정 낼 거라고 했죠? 냈죠? 5번에 싹 걸려 넘어갔죠? 오케이? 자, 가인아, 자, 이제 교재를 내가 아까 이제 보여줬던 내 수업 교재를 이제 보시면요. 인생의 황혼기를 다룬 작품이고, 자연으로부터 위로받는 내용이 아니야. 자기가 늙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긍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작품. 위로를 받으려면 애초에 자기가 부정적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라고. 오케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EBS 공부가 제대로 돼 있었어. 그러면 어때요? 이 문제 봤을 때. 1번, 2번, 4번 남기고 3번, 5번 제거되죠.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 2, 4번을 남기고 어차피 다작품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실전에서 이제 다작품 봐야 될 거예요. 그럼 다작품 볼 때 어차피 25번 문제 같이 풀어야 되거든? 아까 이미 풀긴 했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26번을 먼저 보고 1, 2, 4번 남기고 그 다음에 다작품 보면서 25번을 같이 푸는 거야. 이해가 되셔? 이제 퍼즐 조각이 좀 맞나? 그랬더니 이것도 재밌는 게 여러분들 나는 실전에서 여긴 아예 안 읽었어. 여러분들 이제 요거 뒷부분 안 읽고도 모든 문제 다 풀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지름길들이 종종 발생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모든 지문을 다 싸그리 씹어먹고 그 다음 문제를 풉니다. 자, 그래서 봐봐. 우리 25번 문제 기니디 형태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쭉 읽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전화 가지고선 3번 선지 이미 끌어냈지.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실까? 25번 문제 이제 풀린 거 동의하실까? 오케이. 자, 그리고 수강생들은 알 건데 내가 수필 나오면 수필에서 꼭 찾아야 되는 거 뭐라고 했어? 두 가지 꼭 찾아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제, 깨달음, 교훈 이런 거 찾아야 된다. 교훈 무조건 찾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게 보입니다. 사물에는 금과 자금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제 와리가리 친다는 거지.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물 한 컵을 봤을 때 반 남았을 때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해돼?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주제 파악이 되셨고 그러면 얘들아 4번 볼게요. 4번에 뭐라 나와? 금과 자금을 통해 세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답 4번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나 버리니까 기출을 통해서 논리 학습돼 있고 거기에다가 EBS까지 제대로 학습돼 있어. 그러면 이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조금 재수없게 여길 수 있지만 내가 여기 파트 푸는데 걸린 시간이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가나다 형태로 돼 있는데 문제 수가 꽤 많잖아. 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여긴 더 심해. 여러분들 이제 화전가 풀 때는 미안한데 내가 2분 40초 걸렸어. 화전가 풀 때. 그 이유도 있어. 나니까 가능한 게 아니야.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자, 이따 보여줄게. 그 이유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24번 완전하게 풀어볼 거라고 했지, 2부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주제를 알지. 가작품 주제가 뭐였어? 가작품 주제. 인생의 황혼기였지. 인생의 황혼기.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황혼기에 늙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지금 희망 추구하는 거랑 관련 있어요, 여러분들? 희망 추구하는 거랑 관련 있어? 주제랑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출을 통해서 논리 제대로 체화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EBS까지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다른 애들은 기출만 돼 있었다라고 하면 5번 의심 정도. 그런 다음에 지문 갔어야 돼. 근데 EBS까지 돼 있으면 이미 답을 낼 수가 있었던 거지.
EBS의 역할이 이런 거야.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기출은 톱니바퀴야. 거기에다가 기름칠 해주는 게 EBS가 되는 거야. 근데 톱니바퀴가 없으면 기름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톱니바퀴 없으면 기름칠 아무 의미 없어. 주제 안다. 뭐 이제 어떻게 선지 나올 거다. 뭐 자연의 섭리 이런 거 알아봤자 아무 의미 없다고. 논리가 먼저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둘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셨다. 기출이 안 돼 있으면 실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해. 이제 9월, 10월에는 실무를 많이 풀어가지고 실전 감각을 많이 익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1, 2등급에 해당하면 그럴 수 있어. 이미 논리가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다라고 하면요. 체화가 돼 있어. 그러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실무만 주구장창 풀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뿐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게 됩니다. 햄스터 열심히 쳇바퀴 돌잖아. 햄스터가 돼버려요. 쳇바퀴에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 논리에 집중하셔야 돼. 오케이? 자, 지금 요거 다 이제 내가 최근 기출들 그리고 내가 최근 수업에서 다 다뤘던 것들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거 EBS 내가 강조한 거잖아. 아니, 지금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EBS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 논리에다가 EBS를 이제 합치면 이제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나 작품 같은 경우는 비연계였단 말이야. 달빛 체질이라는 작품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 기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논리가 좀 학습돼 있었으면 굉장히 쉬웠어. 자, 우리 어제 수업에서 지시어가지고선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러한 그러한 저러한 뭐 그것 이런 말들 나오면 지시어 나오면 꼭 그 대상을 찾아서 바꿔 읽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시 작품 볼 때 제목 먼저 보면 좋아요 라는 말 선생님한테 많이 들었죠. 제목에 주제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말 들었죠. 근데 그걸 수행하는 사람은 4%가 채 안 돼요. 자, 본인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번 시험 때 적응을 했는지. 달빛 체질이라고 했어. 그럼 달빛 좋은 거겠니? 안 좋은 거겠니? 일단 내용을 읽어봐야지 알겠지만 예측은 좀 할 수 있지. 아, 난 달빛 체질이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아, 나는 이제 야간 체질이야. 나는 부엉이 체질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달빛 체질. 아무래도 달빛을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24번을 볼 때도 이 달빛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 자, 그거 동의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자, 어디 보시냐면 마지막 연에 그것. 자, 그것의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자, 그것. 자, 그것이 가리키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봐. 그것이 뭐야, 지금? 지금 한번 찾아봐. 그래. 달만 보면 달이죠, 달. 그래, 그러면 달. 앞에 내용에 따라서 달은 좋은 거였죠? 그러면 달은 모체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좋은 녀석 끌고 있잖아. 그러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볼까요?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워? 아쉬워? 부정의 감정이 나오나? 아니잖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걸 난 이제 내재 독해란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출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선지가 나올 것이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서 작품을 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이미 지난 30년간 출제가 되면서 정형화가 됐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난 이런 게 정형화 된 게 이제 체화가 돼 있으니까 엄청 빨리 푸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 그것. 자, 그것은 달인 거 동의해? 우리 기억 친구. 이름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기억이라 부르기가 좀 그렇다. 자, 그러면 그것은 달이잖아. 근데 달빛 체질이라고 했으니까 제목에서도 긍정적인 달빛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보기 24번 문제에서도 달빛을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긍정적인 녀석이 끌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좋은 상황 되겠죠. 이해돼? 긍정적인 녀석이 끌고 있어. 그럼 좋은 상황이라고. 근데 3번 선지에서는 아쉽다고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틀린 거라고. 반대로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데 이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맨날 이렇게 출제해. 근데 이제 매년 아무래도 이제 너네가 올해 이제 고3은 이제 내년 고3이 아니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년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출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뿔을 빠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논리는 이제 틀을 딱 정해놓고 계속 소재만 바꿔요. 난 그게 보이거든. 난 그게 보여. 그게 보이니까 이거 틀만 바꾸고 틀에 맞춰가지고 또 이거 또 바꿔버렸네. 이게 보이니까 쉽게 쉽게 풀리는 겁니다. 그 틀을 내가 너네한테 알려주는 거야. 출제 패턴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왜냐면 이제 평가원은 있지도 않은 얘기를 왈왈거리는 거 안 좋아하거든. 이게 이제 리트처럼 이제 뭐 있지도 않은 얘기 선지를 구성하는 것보다 수능은 있는 거를 가지고선 잘못 구성한 거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말 구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많이 강조했지만 지문에서 A를 얘기했으면 선지에는 반 A를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같은 논리야. 지금 달빛은 긍정적인 건데 아쉬움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부정이 나오면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아쉬움이 나와버렸으니까 부정. 그러니까 바로 이미지 판단으로 3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됐을까? 질문 여기까지 받을게.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내가 이제 사전가 2분 40초 걸렸다고 얘기했잖아. 새끼 입 터네? 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냐면 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거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이 네모칸 위에 있는 거. 자, 눈 향했니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근데 또 내가 수업에서는 언급하지 않아 놓고선 갑자기 수업 끝나고 나서 구모 끝나고 나서 언급했다고 또 입 털 수도 있잖아. 팩트체크 들어갑시다. 두둔. 자, 여러분들 8월 3강. 자, 8월에 진행했던 강의고요. 화전가 다뤘던 강의입니다. 자, 요거에서 일부 내가 그 얘기했던 부분을 이제 좀 추출을 해왔습니다. 자, 화면 보이니 얘들아? 재생해볼게. 자, 몇 초 안 됩니다. 자, 잘 들어봐. 화전놀이 갈 때 너네 생각을 해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피크닉 언제 갈래? 봄에 가는 게 좋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봄에 간다 이겁니다. 삼춘 이제 봄이 되겠죠? 봄에 갑니다. 자, 그러면 봄에 상황이 어때요?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리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벌도 날아다니고 하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굉장히 놀러가기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럼 보통 반대로 꺾으면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논다 이거야. 분위기가 좋으니까 태평성대에서 놀러 가자, 놀자. 그 다음에 청명시절 제때로다 라고 합니다. 청명이 이제 4월쯤이 되거든. 4월 4일인가 그래. 이 청명시절에 놀러 가겠다. 자,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시간이 된 거야. 화전놀이 갈 때, 자, 여러분들. 들렸어요, 여러분들? 그니까 지금 내용이 뭐야? 지금 여자가 이제 사전놀이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봄이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했으니까 신나가지고 화전놀이 가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 피냐면 17페이지 펴보세요. 자, 교재 17페이지 폈니? 자, 폈으면 이모티콘. 교재 17페이지. 오케이, 좋아. 17페이지에서 29번 2번 봐봐. 자, 29번에 2번. A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A가 뭔지 보시면요. 꽃이죠, 꽃. 근데 내가 아까 요거 지금 수업에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봄의 상황이야. 꽃은 이제 봄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태평새 아니 놀고 무엇하리. 그럼 어떻게 해? 놀자 이거잖아. 놀러 가자. 그러니까 기대하는 순간이 온 거죠. 자, 그러니까 29번에 2번 앞부분 괜찮니 얘들아? 교재 보라고. 교재 17페이지에 29번에 2번. 자, 그러면 이제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 알려준 표지 괜찮고요. 그 다음에 B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좋게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지. 근데 이제 다작품은 짧으니까 위에 눈 한번 향해봐. 그럼 봐봐. 붕어리며 벗이 되어 배군에 누웠으니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배군 자연물이죠. 고전시가에서 자연물은 긍정적인 소재가 되겠죠. 클리셰잖아 여러분들. 선생님 저는 이거 몰랐는데요. 몰랐으면 이제 공부하셔야 돼. 고전 시간은 클리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고전 시가 4가지 클리셰 강의라고 있어. 딱 4강짜리 있는데 4강만 고전 시가 딱 하면 그러면 고전 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얘기 이따 또 해줄게. 자, 그러면 봤을 때 29번에 2번.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 도래했으면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화전놀이 갈 시기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 B는 맞죠. 답, 그래서 2번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화전가 이 작품을 내가 8월에 다룬 강의거든? 8월 3강이었어. 그러니까 8월 한 중순쯤이었습니다. 그때 요 내용을 내가 강조를 했고, 그리고 29번에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그러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2번 선지 볼 때 어때요? 굉장히 쉽게 풀었겠죠. 3, 4, 5번 나는 안 봤어. 2번 그냥 찍고 넘어갔습니다. 3, 4, 5번 안 봤어. 자,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화면 봐봐.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넘겨볼 건데,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폈니 얘들아? 8페이지 화전가 이제 두 번째 부분. 오케이. 자, 그럼 화면 봐봐. 동을 불러가지고 앞 뒷집에 이제 놀러가자 하고선 얘기를 한 거야. 자,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러가자 하고 소식을 전했어. 그랬더니 노소 없이 다 모였어. 근데 주의할 점, 아까 우리 이거 화자가 누구라고요? 여성 화자야. 그러니까 부녀자들이라고. 할머니랑 그리고 젊은 여자애들, 뭐 소녀들 이런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여자들끼리 놀러 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됐지? 자, 그럼 여자들 놀러 갈 때 무조건 뭐 해야 돼? 화장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화장합니다. 자, 화장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자, 화장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옷 입어야지. 자, 그래서 예쁜 옷을 입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화장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등 놀았잖아. 자,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8페이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이제 화전놀이 가야 돼. 가려고 하면 화자가 누구라고? 여자라고요. 그러면 여자가 이제 봄꽃놀이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해야 돼? 화장한다고 화장. 우리 화장 꼭 해야 되겠지. 그리고 뭐 해야 돼? 옷 한번 또 입어줘야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파악을 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봐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화장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옷 입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동의하실까요? 여기까지? 4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 찬란하다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했어. 자, 그러면 화장한 주체 누구예요? 자, 이 화장한 대상. 그치. 이 여자들 되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피냐면 17페이지 한번 필게요. 자, 17페이지에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페이지 1번. 자, 이거 정답률 50%도 안 나온 문제야. 여러분들 2번 9월 모의고사에서 발목을 잡은 문제란 얘기야. 많은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 자, 그럼 기억 봐봐. 기억은 차례 달아나니 호화장식 찬란하다. 이거 누가 지금 장식한 거야? 누가 화장하고 하는 거야? 여자다 여자. 자, 그러면 28번 1번 뭐가 거슬려요 여러분들? 28번 1번이 자연경물이 화려한 거야? 아니잖아. 여자가 지금 화장한 거란 말이야. 답 1번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2, 3, 4, 5번 보지도 않았어. 그냥 바로 1번 찍고 넘어갔다고.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좀 더 포인트를 맞추자고. 동적 속성 말고 이제 자연경물이 정확하게 좀 더 포인트를 맞출 수 있잖아. 우리 EBS 효과를 보자고.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9번도 그렇고요. 28번도 그렇고요. EBS를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요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30번. 30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30%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야. 이거 많이들 틀리셨을 거야. 그리고 이거 평가원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내? 라고 생각하셨을 건데 평가원은 EBS 공부를 했다는 걸 전제한 상태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봐봐. 자, 페이지는 몇 페이지 피냐면 아니다. 그냥 화면으로 보자. 자, 화면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자, 여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 세 번째. 자, 그러면 한등 놀았잖아.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지. 그래서 화전놀이 끝날 때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녀자잖아. 부녀자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돼.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못해 일어납니다. 본인이 원해서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죠. 자연 취급이면 좋았을 건데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 취급 같은 경우는요.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화면 봐봐. 9페이지로 한번 좀 펴볼 건데 자, 여기 이제 화전가 내용이
마지막에 우리 화전놀이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까 내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화전놀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해요? 자연치객이 부러운 거야. 왜? 자연치객은 자연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화자는 자연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강조했죠. 동의하실까? 아까 내가 수업에서 자연치객이 화자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문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구모로 갈게요. 자, 18페이지 30번. 사대부가의 여성. 자, 일단 여기 편 얘들아? 폈으면 1. 오케이. 사대부가 여성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여성 자연에 계속 있어요? 자연에 계속 있어요? 아니라고요. 집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연치객을 부러워했던 거야. 1번 선지 볼까요? 거슬리니 얘들아? 일상적 생활 공간에 자연? 자연을 머물러? 돼요, 이거? 성립할 수 있어요? 화자는 화자한테 일상적 생활 공간은 자연이 아니라 집이야. 집이라고. 답 1번인 거죠. EBS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거지. 이해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EBS를 진짜 제대로 활용하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EBS 체감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EBS나 이 작품 아는 거 나왔어. 요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보여줬다시피 나는 내가 수업에서 그냥 이 작품 뭐가 중요해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선지가 나올지까지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내가 했던 말들 뭐 근거 없이 막 떠벌린 얘기라는 거 그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28번도 그렇고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내가 근거 없이 떠벌렸나? 전혀 아니죠. 일상공간, 지금 사대부가의 여성한테 있어서 일상공간은 자연이 아니라 집이야, 집.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일상적인 곳이 아니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너가 그 봄꽃놀이 간다라고 생각해봐. 봄에 이제 꽃놀이 갔는데, 그럼 거기 꽃놀이 간 데가 일상적 공간이야? 아니잖아. 너 이제 평소에 지내고 있는 집이 이제 일상적 공간이잖아. 꽃놀이는 잠깐 놀러 가는 거야. 잠깐의 일탈이라고. 아시겠어? 근정아. 자, 지금 나는 아까도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수많은 방대한 것들 중에서 요거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화전가 언제 나온 거라고요? 내가 언제 다룬 거라고요? 8월에 다룬 거고요. 그리고 아까 경사 언제 다룬 거라고요? 부모 직전에 2주어치 주간지 줬는데 거기에서 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애초에 뽑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수백 개 뽑아놓고서 이거 적중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좋아하지 않아. 딱 여러분들한테 이제 남은 기간 딱 8주어치 줄 거야. 주간지 내가 줄 거거든. 그래서 EBS 주간지 8주어치만 제대로 가져가. 그러면 수능 예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모 이렇게 나온 것처럼. 육모도 그래요. 당연하지. 똑같은 논리로 출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오늘 봤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EBS 연계도 연계지만 오늘 봤는데 내가 비연계 작품의 논리까지 적중했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이 될까? 자, 이거 지금 이 다작품 비연계였잖아. 나작품 비연계였잖아. 가작품만 연계였다고. 근데 연계도 적중시키고 나다의 논리까지 적중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여러분들. 엄청 유리할 수밖에 없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꿀통은 오래 열리지 않습니다. 자, 내가 이제 진담반, 농담반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니, 내가 강민철, 김승리 수준이잖아? 그러면 저격 들어와요, 평가원에서. 내 교재 다 가져가!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 빼고선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유명하지 않을 때 꿀빠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이니까 가능한 거야. 여러분들 오늘 내가 강의도 그렇고 어제 강의도 그렇고 강의 들어봤어 알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닐 것 같죠?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뒤돌아 봤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장현 막 이제 지나가다가 버스 광고에서 나 만날 수도 있어. 자,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올해는 아니겠지. 올해는 아니야. 좋습니다. 그래.
버스에 이제 그 버스 광고 보면 이제 사진 찍어가서 놔두고 그래. 좋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자, 재밌죠, 여러분들? 아, 내가 사인해줄 정도의 그런 유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음, 내가 이제 더 다뤄주고 싶은 논리들이 좀 있어. 오늘 이제 분위기도 좋고 해가지고, 내가 일단은 이벤트 추첨 좀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시간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몇 가지 팁을 더 주려고 하는데, 괜찮니, 얘들아? 이거 좀, 아마 9시 40분? 30분? 이때쯤? 음, 이때쯤서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 내가 정규 시간으로 9시 반까지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제 추가 수업을 조금 더 해주겠다고. 아, 싫은 말고. 아, 싫은 말.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싫어? 해? 해? 오케이. 알았어. 좋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봤다시피 이 기출에서 논리를 가져가시고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재를 가져가시는 거야. 그 어떤 게 나올지는 내가 다 이제 주간지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물론 이제 정규 강의 듣는 사람들 대상이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가져가지면 오늘 봤다시피 화전가 이런 작품은 2분 40초 컷이 되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예상했던 선지가 나오니까 바로 답을 고르고 딱딱딱 넘어가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가나다 형태 지문에서도 봤죠? 굉장히 수월하게 또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애매하게 가져가면 안 돼. 애매하면 안 됩니다. 애매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날아가려면 날개가 두 짝이 필요하잖아. 날개가 한 짝밖에 없으면 어때요? 추락합니다. 애매하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 본인이 날개 한 짝이 제대로 달려 있어. 그럼 한 짝만 더 달아도 돼. 근데 내가 두 짝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 그럼 한 짝만 달려고 돈 아끼려다가 한 짝만 달고 막 그러면 더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 자, 이거는 그냥 이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 아, 나는 재수가 나한텐 진짜 사치야. 난 재수하면 절대 안 돼. 라고 막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한 번에 가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한 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돈을 막 아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봤다시피 내가 방향성 굉장히 명확하게 제시했고 그냥 입만 터는 게 아니라 내가 근거를 팩트체크 다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셨지? 이게 그대로 이제 수능에 간다라고 생각해봐.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8주 동안 쭉 내가 안내할 거야. 오늘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야.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8주어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야. 누구는 난 이거 10년 걸렸어. 이 10년 걸려서 가진 거를 너네는 한 2달 만에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욕심 부려도 돼. 욕심 부릴 땐 부리자고. 욕심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좀 선택을 하세요. 투자해야 될 땐 투자하는 게 맞아. 애매하게 돈 아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사치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돈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난 재수 없어 라고 했는데 또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고 재수하면서 나를 다시 찾아오는 친구 너무 많이 봤어. 그러지 마시고 한 번에 가자. 눈앞에 작은 손해를 피하려고 하다가 큰 손해를 보지 말자고. 아시겠지? 자. 그래서 이제 강의가 어떻게 되냐면 파이널 마스터 플랜이라는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2배속 파이널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 고3 N수 거 먼저 얘기할게. 독서 문학 둘 다 다릅니다. 통합 강의예요. 자, 그러면 파이널 마스터 플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톱니바퀴야. 기출을 통해서 너네가 꼭 가져가야 되는 수능에 출제될 논리를 내가 뽑아놨어. 그 출제될 논리 내가 제시한 대로 여러분들 가져가고 수요일에 딱 학습하고 금요일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실전 테스트 전체 모의고사 볼 거거든 매주. 그 모의고사 때 체화가 된지 확인하고 그 과정으로 갈 거야. 그래서 논리를 공부하면 어떤 지문과 문제가 나와도 일관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써놨으니까 그거 이따가 수업 끝나고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1대1 개인 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수강료가 굉장히 싸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돌 스파르타 이런 데다가 돈 쓰는데 내 강의는 좋은 강의다가 관리 시스템 그냥 모든 거 다 갖췄는데 걔네보다 2분의 1 가격인데. 자, 그래서 성적 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로직이 어떻게 되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내가 이제 마스터 플랜 강의 수업을 해.
그러면 오늘 한 것처럼 수능에 출제된 논리를 너네들한테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매주 금요일 수업이 또 있어. 수금 수업이 되겠거든? 그러면 금요일 수업에는 수요일 수업에서 배운 논리를 내가 기출들 다 뽑아놨어. 이제 반복 적용하면 돼. 그리고 주간 숙제가 있습니다. 주간 숙제에다가 그 주에 배운 논리를 계속 적용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저는 혼자 공부 잘 못해요. 그런 너를 위해서 맞춤 계획표 다 짜드리고요. 그리고 계획표 수행을 못해요. 수행하게 만들어줄게. 전문 관리조교 붙여줄게요. 그 관리조교가 1대1로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증샷 보내야 되는데 인증샷 안 보내잖아? 그럼 안 보냈다고 독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저한 1대1 관리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학원은 완강률이 90%가 넘어. 보통 인강 완강률은 4에서 7%야.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인강 완강률 해가지고 구글 검색해봐. 그럼 바로 4에서 7%막 나올 거야. 근데 우리 학원은 어떻다? 90%가 넘어간다. 자, 그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매주 주말에 전체 실전 모의고사를 볼 거야. 단체로 라이브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주에 배운 거 제대로 체화됐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매주 반복해서 8주 동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제 두 짝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했지. 2배속 강의가 있습니다. EBS를 압축해 놓은 강의야. 아까 봤죠? 나는 이제 그냥 이 작품 그냥 던져주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출제될지 선지까지 예상해 드립니다. 그럼 8주 만에 수특수한. 선생님 수특수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봤는데요? 혹은 아예 안 봤는데요? 괜찮아. 그런 너를 위한 강의야. 다 정리해 드릴게. 내가 제시하는 거 제대로 봐. 자, 그러면 논리, 체화, 연계, 3스텝이 다 조화롭게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은 따라오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9월서부터 수강하셔도 되는 거고, 노베이스 환영입니다. 노베이스 너를 위한 강의야. 노베이스들 꼭 들으세요. 이건 노베이스 안 들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라이브 강의 시간이 안 맞아. 걱정하지 마. VUD 다 제공하고 1대1 관리 다 해드립니다. 수강할 수밖에 없게 할 거야. 그냥 강의 던져주고 알아서 봐. 아닙니다. 언제 볼 건지 그런 거 우리한테 약속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 봤는지 안 봤는지 다 체크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학원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학원은 2018년서부터 나는 이 온라인 학원 운영한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국어학원 운영자야, 얘들아. 이 노하우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요. 뭐 하루 이틀 한 그런 데랑 이제 비교하시면 안 돼. 우리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이 된 거잖아, 얘들아. 알잖아, 그 명언.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마스터 플랜만 구매하시는 거. 마스터 플랜만 구매하시면 30만 원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기출에서 다루는 논리들 배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거는 2번. 마스터 플랜에다가 2배속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돼. 자, 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논리체와 연계 3스텝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양쪽 날개를 다 달아 드릴게. 그러면 날아가기만 하자. 자,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좀 잘해가지고 EBS만 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2배속 파이널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계 대비해드린 강의고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3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겠는데 패키지로 구매하면 이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주 완성은 1, 2, 3 중에 뭐죠? 8주 완성 2배속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8주야. 마스터 플랜도 8주고 2배속도 8주야. 둘 다 8주야. 8주 동안에 논리랑 그리고 연계까지 다 대비를 해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결제하면 이제 8주 동안 관리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 그냥 이제 남은 기간 철저하게 다 해드릴게. 그냥 떠먹여드린 정도가 아니 입에 쳐박아 드릴 거야. 씹는 것만 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패키지. 40만 원. 한 달 기준 결제 얘들아. 한 달. 좀 오해할 수 있어가지고. 한 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 기준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고3 N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2배속은 등급이 상관이 없어요. 풀커리는 80이라고 보시면 돼. 맞아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써야 될 땐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원 이제 진짜 마진 최소로 한 겁니다. 1대1 관리 선택 아니고 필수입니다. 1대1 관리 꼭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실무는 한수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수 모의고사 너네 집으로 다 배송을 해드릴 거야. 별도 이제 학원 들어오시면 구매 링크를 이제 한수 측에서 제공을 해드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한수랑 다 연계가 돼 있어. 자, 그런 강의가 되겠고요. 고1, 2반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이제 고1, 2반은 10월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룬 강의는 이제 고1, 2를 위한 강의는 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거웠을 수 있어. 근데 기본국어반 같은 경우는 기초서부터 하나하나 다룹니다. 문장서부터 다루는 강의야. 그래서 문장, 문단, 그리고 글을 읽어나가는 방법까지 다 하나하나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국어, 고1, 2들은 기본국어로 들어오시면 되겠어. 물론 1대1 관리 다 해드리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이쯤 뭐 얘기했으면 된 것 같고요. 중3은 고1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중3은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이 정도 얘기하고 이벤트 여러분들 기다렸죠? 사이트 어차피 이제 그 공지방에 올려드리니까 그 사이트 링크 여러분들 공지방 들어가시면 공지방 상단에 공지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시면 사이트 링크 있거든? 그거 들어가면 다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아시겠지? 그거 한번 보고선 그 다음에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일일이 답변해 주기엔 또 너무 딜레이가 커지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추첨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조교님이 이미 다 추첨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 눈앞에 추첨하는 게 좀 더 이제 재밌긴 한데, 근데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또 다뤄야 될 게 또 있어가지고, 추첨을 좀 해놨어요. 조교님 계셨어요. 자, 일단 3등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등. 둔둔. 3등. 자, 3등은요, 하벅스 기프티콘 되겠습니다. 3등 6명. 2등 당첨 가겠습니다. 2등 2명입니다. 2명이고요. BBQ 갑니다. 박선혁 없으면, 이거는 이제, 이따가 재추첨 해야 되겠다. 오케이. 자, 재추첨 이따 갈 거고요. 자, 조교님한테 이제 재추첨 하라고 할게요. 1명. 박선혁 없고요. 자, 그 다음, 강은비. 강은비 있나요? 은비 있어요? 축하한다, 은비. 은비, BBQ 치킨. 자, 그 다음 1등 상품 되겠습니다. 1등 2명. 2배속 파이널 수강권이 되겠습니다. 2배속 파이널 수강권. 자, 2명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배속 파이널 수강권 당첨된 사람들은 2배속 구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냥 이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야. 장윤서. 자, 윤서 있나요? 장윤서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장윤서 축하합니다. 2배속 파이널 당첨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김시우. 김시우 있나요? 김시우 축하합니다. 김시우. 와, 오케이. 좋아요. 시우 축하합니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래도, BBQ가 사실 더 좋아? 그럴 수 있지.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제 10명 한번 당첨을 해봤습니다. 자, 재밌죠? 별걸 다 한다. 별걸 다 해. 아니, 이제 꿀 빠는 수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이벤트까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이런 거 하는 강사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전국에. 인정? 요렇게 이제 라이브로 별걸 다 진행합니다. 자, 이 라이브의 묘미죠, 또. 재밌어요. 자,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게임을 조금 좋아하는데 RPG 게임을 내가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인생도 RPG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인생은 진짜 고난도 RPG 게임이야. 세이브가 없어요, 세이브. 보통 이제 우리 RPG 게임 같은 거 하면 세이브를 하고서 이제 막 구역마다 세이브하고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잖아. 그러면 잘 안 되면 그러면 다시 세이브 지점 불러가지고 다시 하고 하잖아. 근데 인생은 세이브가 없어. 지옥 난이도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오늘 수업을 통해서 너네가 방향성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러면 선택을 내릴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그 기회를 붙잡는 것도 난 하나의 실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첫 관문으로서 수능을 만나는 건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성적을 낸다 못 낸다 이게 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 인생의 태도인데 우리 수능이 너네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인생의 첫 관문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관문에서 너네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그 문 앞에서 자꾸 도망치는 태도를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달라질 것 같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똑같이 관문을 만나면 또 도망치고요. 다른 관문 만나면 또 도망칩니다. 계속 도망치다 보면 그러면 자기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이만 먹은 어린이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난 너네가 그러지 않기를 바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겪어봤어요. 그 과정을 나는 10년 이상을 겪었고 그 끝에 너네를 만난 거야.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사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근데 내가 너네보다 인생을 좀 더 살았잖니? 그리고 실패도 너네보다 훨씬 많이 겪었잖니?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 형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어. 너네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좀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눈앞에 이 관문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시하시고 뚫어내보는 경험을 해야 돼. 그게 너네가 만나는 수능이야. 수능을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너네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태도를 결정하는 게, 첫 태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수능이다. 그래서 나는 너네가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제 공지방에다가 앞으로 또 좋은 것들 많이 제공을 할 거거든요. 고1, 2 수업료는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나? 24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공지방에다가 요번 주 목요일에 1등급으로 가는 길 구모편이 올라옵니다. 요번 9월 모의고사 반영을 해가지고 이 오늘 내가 수업에 다룬 이런 사고 과정 있지? 이거를 책으로 만든 거야. 기대가 되지 않니 얘들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25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공짜로 드릴 거야. 너네 머리털 빠져도 나는 책임 못 져. 자,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공지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논리들을 네 거로 만들면 1등급이 되죠. 나는 이제 좀 더 편하게 가고 싶다 하면 이제 마스터 플랜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이제 그 내 사이트 들어가 보면 리뷰들 이제 그 네이버에 리뷰들 그 네이버에 조작 못하는 거 알죠? 그 이제 네이버 리뷰들 애들이 쓴 거 다 있거든. 막 90몇 개 막 달려 있어. 그거 한번 봐봐. 다들 이제 처음에 의구심을 가졌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감탄을 했다. 계속 듣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요. 공지방이 그 오픈 채팅방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시 보기는요. 내가 이따가 수업 끝나고 수요조사 한번 해볼게. 아시겠지? 그때 좀 그 뭐야 하트 남겨줘. 하트 남기셔야지 그거 하트 100개 넘어가야지 내가 다시 보기 만들어 볼 거야. 당연하지. 성적 많이 오르지. 내가 지금 성적 오른 애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적중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이트 있잖아. 그 사이트를 내가 일일이 다 만드는 거거든. 왜냐면 이제 내가 외주를 안 맡겨. 다른 강사들은 외주 맡기거든. 근데 나는 나만의 로직을 좀 담고 싶어서 내가 일일이 다 좀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거 요번에 너무 적중한 게 많고 성적 향상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못 담았어. 오늘 수업 끝나고 내가 새벽 중에 또 이제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아마 내일쯤 사이트가 좀 올라갈 것 같아. 결제는 지금부터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약은 이미 할 수 있고 수요일에 이제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에 마스터 플랜 강의 개강을 할 거야.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돼. 확신을 갖게 해드릴게. 자, 10페이지. 자, 여기 한번 펴보세요. 10페이지. 자, 폈으면 이모티콘. 우리 이제 정규 수업 이제 2시간짜리는 다 끝났고, 이제 추가 수업을 여러분들 위해서 해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10페이지에선 또 뭘 배울 거냐면 엉뚱 막 이제 이미 너네가 머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나도 몰라. 이건 추가 수업이라서 계획됐던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몰라. 이제 10분을 할 수도 있고 20분을 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22학년도 수능이었는데 34번을 좀 볼게. 자, 보기를 볼 때 여러분들 일단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이거 보기 읽고 이모티콘 한번 던져보세요. 끝나고 질문 받아줄게. 자, 읽어봤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렵대. 자, 그럼 얘들아,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거는 책임을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책임을 다하기 어렵대.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안 지는 거야?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자, 얘들아,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려고 했으니까 어려운 거지. 이해돼, 얘들아? 뉘앙스를 봐봐.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그러면 책임을 안 진 게 아니야.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너네 열심히 공부했는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돼? 요렇게. 자, 그러면 책임을 지긴 졌는데, 근데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파악했어. 그러면 아까 우리 다운 크로스 기억나니 얘들아? 다운 크로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볼게. 책임을 안 진다. 요거는 포기라는 거지. 책임 안 지건 포기하는 거지. 책임 다하기 어렵다랑 포기랑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동의하실까? 오케이. 좋아요. 자, 지금 예측을 했지? 자, 그러면 3번 선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가 말이 눈에 띌 거야. 자, 3번 선지 어떤 말이 눈에 띄나요? 그치. 책임을 내려놓는다고 하지. 자, 내려놓는 거는 책임을 진 거야, 안 진 거야? 안 진 거죠. 포기한 거야, 이거. 그래, 포기한 거라고. 이거잖아, 지금. 근데 아까 얘기했죠. 책임 다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어려운 거죠. 답 3번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 이거 수능이야, 수능 얘들아. 수능이고 정답률 반토막 나버렸어. 자, 수능도 똑같아요. 계속 이제 평가원 돌리는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또 해봐야 되겠지? 이번 군무 때 어떻게 나왔는지 가볼게. 몇 페이지 피냐면 19페이지.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파트죠. 근데 나한테는 미안한데 쉬웠어. 너네도 쉬워질 거야. 아, 지금 재수 없었지? 미안해. 자, 말실수를 좀 했는데 너네도 쉬워질 거야. 봐봐. 자, 일단 보기 봐봐. 보기 먼저 한번 읽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강사니까 된다 이게 아니라 나 5등급이었어 얘들아. 5등급에서 난 독학해가지고 1등급까지 올린 사람이야. 나도 아무것도 안 되던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의 상황이 됐잖아. 그게 가능했던 거는 반복 연습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능입니다. 자, 그럼 봐봐. 신분제도가 혼란해진다고 했다, 얘들아. 자, 그러면 신분제도가 혼란해져. 자, 그러면 얘들아. 신분제도가 혼란해진다는 거는 평등하다 하고 역전된다 하고 어느 쪽에 해당돼? 신분제도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지금은 아니야. 자, 다시 생각해봐. 우리 지금 상황 신분제도 있어요? 현재 신분제도 있어요? 없잖아. 선생님, 사실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돈에 의해서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너무 철학적으로 가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금 현대사회는 신분제도가 없죠. 근데 기존에는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지. 그리고 그 기존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지. 자, 그러면 신분제도가 위아래가 있다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면서 평등해졌죠. 뒤바뀌었어? 위아래가 뒤바뀌었어? 다시 위아래가 있었는데 신분제도가 있었어? 혼란스러워지면서 평등해졌죠. 이해돼? 뒤바뀌었어요? 역전된 거야? 아니라고요. 평등 쪽이죠. 혼란스러워지면 이제 평등 쪽으로 가셔야지. 역전 쪽이 아니겠죠. 괜찮니 얘들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선지 한번 볼까?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거든 이거. 정답률 반토막 났던 문제인데. 경관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이 말은 얘들아 역전이야 평등이야? 경관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평등이잖아.
우리 주먹 앞에 평등하다고 하잖아. 우리 타이슨 주먹 앞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다고. 어? 건우도 나도 한 방이야. 오케이? 경관 앞에서는 한 방이라고 다. 상전 하인이 없었어. 평등한 거야. 역전 개소리죠. 답 3번이. 됐을까? 요렇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세부적인 논리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 되고 사전적 독해가 되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을 쉽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건 아까 얘기했지. 미안한데 나는 정말 많은 연습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손흥민 골 넣은 것처럼 나는 골을 넣은 거야. 근데 골 넣는 거 되게 쉬워 보였잖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내가 쉽게 보여준 것 뿐이야. 근데 지금까지 너네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너네들한테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그거를 8주 동안 반복시켜 드릴 거야. 그게 내 커리큘럼인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막 그렇게 이제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거가 된 게 최화야. 자, 그래서 잘 못하던 사람도 반복 연습을 하면 옳은 방향으로 반복 연습을 하면 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다뤄볼까, 얘들아? 자, 여기 한번 펴볼게요. 어디냐면 12페이지에 9번 선지 한번 볼게요. 9번 문제. 자, 여기 폈니, 얘들아? 이게 이제 내가 수업에서 다뤘던 필기 노트인데 그대로 가져왔어, 일부러. 자, 그러면 내가 수업에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이거야. 한정 표현이 나오면 일단 의심 한번 때려야 된다. 현지에 한정 표현 나오면 의심 때려야 돼. 단, 오직, 절대, 항상, 뭐뭐만 100%, 빵 퍼센트에 해당하는 말은 이건 의심 한번 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번에 모든이라는 말이 겁나 거슬리는 거거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할까요? 선지에 이제 100%에 해당하는 말이나 빵 퍼센트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잖아? 혹은 딱 하나만 해당되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은 좀 의심 한번 때려야 돼. 그 논리에 따라서 2번 선지를 지문에 가서 확인하면 역시나 모든이 아니었고요. 근데 오늘의 이제 포인트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루진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서 한번 좀 살펴봐봐. 2번 선지 근거.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논리 하나 배웠고, 한정편 의심한다. 모든 의심해. 자, 그럼 한번 구모로 올게요. 이번 구모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19페이지 올게요. 2번 선지에 거슬리는 말이 보여야 돼. 모두, 모두 알고 있었다. 거슬려? 모두가 알고 있다고? 일부만 알고 있지 않을까? 자, 사전적 독해 되나요, 여러분들? 2번 선지 딱 보자마자 모두라고 일부 아닐까? 예상을 한번 해봤어. 자, 그러면 한번 지문 가볼까요? 니은 여기만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러슈? 시전이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전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어요.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그러니까 원석이 입장에서는 꽃갈 참봉이 치전이 죽은 거를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된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야?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했잖아, 선지에서. 그러면 일부만 알고 있었다가 되면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됐지? 그러면 니은 뒤에 볼까요?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선 들렸다. 이거 눈에 띄니 얘들아? 이거 눈에 띄었어? 예상이 되는 사람한테만 눈에 띄는 포인트야. 사전적 독해를 한 사람한테만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아시겠어? 여러분들 요번 구모 볼 때 이거 눈에 띄었어? 그냥 막 읽었잖아. 읽는 것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어떤 지점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기존 기출들을 통해서 옛 것을 통해서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아시겠지? 자, 다시 볼게요. 2번.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 일부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사전적 독해를 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란 소리가 들렸어. 그러면 이 놀란 사람들은 죽은지 몰랐었던 거잖아. 그치? 실전에서 보였으면 아주 잘한 거고, 잘한 거야. 칭찬한다. 자, 그러면 2번 답 나오는 거죠. 자, 됐을까요, 여러분들?
나는 이제 오늘 수업에서 실전적인 동선을 보여드린 건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시고. 실전적인 동선까지 다 하나하나 다루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항상 이제 모토가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나도 이제 좀 초반에 이제 강사일 때 있잖아. 막 1년차, 2년차, 막 한 5년차 이때쯤만 돼도 너무 애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서 애들한테 다 던져줬거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야.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한 수업에서 전달할 거를 딱 두 손에 하나씩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게 강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싶은 그 욕심 알아. 나도 욕심이 나. 근데 현실적으로 너네를 위하면 역설적이죠.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으면 오히려 적게 가르쳐야 됩니다. 난 이거를 10년 강의하면서 깨달았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실전적인 동선을 담지 않았어. 마스터 플랜에는 다 담겨 있어. 그래서 마스터 플랜 8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 지금 이제 마음속 어느 조금 응어리들 다 풀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들으면 이제 다 해결이 될 거야. 당연하지. 이제 독서, 문학 다 통합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남아있는 사람도 아까 내가 선택 과목 강의까지 다 제공한다고. 네, 다 가져가 그냥. 그래서 다 가져가고 올해 끝내자고. 또 마스터 플랜은 기출, 2배속은 연계, EBS 연계. 당연하지. 질의응답 다 되죠. 온라인 학원이 있어요. 온라인 학원 내에서 그냥 다 돼. 강의 보는 것도 되고요. 질의응답도 되고요. 공지도 받을 수 있고요. 나랑 상담도 할 수 있고요. 그냥 너네가 학원에서 하는 거를 가상공간에서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 혜민아, 좋은 질문인데 개개인마다 계획표를 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혜민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혜민이는 월수금,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2시간씩 공부가 돼. 그러면 그 2시간 공부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할당해 드릴 거야. 근데 하은이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4시간씩 공부가 돼.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할당해 드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도 수험생 시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수험생 시절 때 되게 이제 불만족이었던 게 학원들에서 개개인을 너무 고려를 안 해줘. 그래서 개개인 고려 안 하고 그냥 던져주고 알아서 해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하는 애들은 살아남고 못하는 애들은 죽는 거야. 학원에서는 못하는 애들을 캐시카우 취급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못한 애들 중에서도 조금만 좀 잘 다듬어주면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될 애들이 있거든. 그 중 하나가 나였고 나도 5등급이었다고 했잖아. 나 원석 덩어리였어. 그냥 돌덩이였단 말이야. 뭐 지금도 돌덩이 같네. 근데 이제는 보석이 됐습니다. 다듬어가지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난 그 과정을 다 겪어왔고 너네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지 나도 다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시작한 게 이 온라인 학원이 된 겁니다. 2018년서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전이었죠. 강사 시작한 건 2014년서부터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조교쌤이 무슨 역할 하다니? 조교쌤이 이제 여러분이 계신데 관리조교님도 계시고 질문조교님도 계시고 운영조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관리조교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비 네가 이제 수강을 하잖아? 그러면 계획표를 짜드릴 거야. 너가 이제 들어올 때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마다 몇 시간씩 국어 공부에다가 쓸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맞춰가지고 계획표 짜드릴 거고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야. 정우가 그거는 좀 어렵겠지? 내가 다른 인간 강사 커리까지 어떻게 다 하니? 우리 학원 기준, 우리 학원 강의, 우리 학원 교재 기준으로 제공해드린 겁니다. 그래요. 테리마, 그 고전시각 클리셰 강의는 이제 따로 구매하는 건 품절이고, 아까 얘기했던 정규 강의 구매할 때 지금 남아 있었으니까 정규 강의 구매한 사람들은 무료 제공해줄게. 자, 그러면 이 정도 하도록 하겠고, 이제 여러분들 일단 수업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남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제 다룬 논리가
가장 핵심 논리가 다운 크로스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 아까 했어요. 자, 다운 크로스해서 다운들이 여러 개 나왔을 때 이 다운을 서로 뒤바꾸는 거 오늘 꼭 가져가야 되는 논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 전환 달라짐, 새로움 이런 것들은 뭘 찾는다? 기존의 것을 찾는다. 요거 이 두 가지만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괜찮겠니 얘들아? 가져갈 수 있겠어? 내 수업을 앞으로 듣든 안 듣든 간에 상관없어. 이거는 계속해서 나올 논리니까 제발 좀 꼭 가져가. 그래서 내 강의를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수능 시험장에서 미소 한번 지어주자고. 이거 나오면 고12는 2배속 패키지를 할 필요가 없죠. 연계가 이제 고12는 안 되는데 다 이제 포함해서 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 정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어제 오늘 해서 400명, 300명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강의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내가 인스타 올리거나 톡방에다 공지 올릴 때마다 좋아요 하나씩 좀 부탁할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반응 하나씩 남긴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수업 후기 하나만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장영국어 카톡에다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 소감문 간단하게 좀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막 한 줄만 쓰지 마시고 그래도 이제 좀 오늘 느낌 바를 그냥 쭉 이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심을 담은 만큼 너도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좋아요, 후기 요것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